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지난주서부터인가요? 예,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예, 저도, 노자를 처음 보시는 분도,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또 특히 동양 철학이라든가 한의학에 그렇게 뭐랄까 종사하시는 분은 한 번쯤은 아마 책을 열어보지 않았겠는가. 그 중에 또 아주 또 좋아하시는 분은 분명히 몇 독은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저는 책을 다독하는 편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책을 이제 반복해서 읽는 거를 좋아하죠. 근데 이제 반복해서 읽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읽는다는 거. 그런데 아무리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도 노자 같은 경우도 한 젊었을 때 그래도 한 10번까지는 읽지 않았는가 아니면 지금은 다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20대하고 30대 초반에 읽고 글을 거의 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읽은 글 가운데 가장 낯설은 글 그러니까 낯설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고 방식에 우리가 기존적인 사고 방식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책이 저한테 하나 꽂으라 그러면은 저는 아무래도 불교의 이제 용수보살이라고 쓴 중론을 들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그때 받았던 충격은 정말 아니 이거 뭐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몇백 번 읽었다고 그래가지고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손을 놓지 않고 읽어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거의 무매한이죠. 무매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자 도덕경이라든가 그 일부의 글들. 야, 이거 참, 장자를 읽었을 때도,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이미 소위 말해서 육아서적들, 주자 철학에 의한 육아서적들에 거의, 이렇게 뭐랄까, 쇠뇌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고방식의 책들, 글들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용기가 필요했었고, 그 세계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담담하죠. 아, 이거는 이런 점이 있구나라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글이,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글입니다. 자, 우리가 장자에는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논어보다도 더 인구의 진짜 회자가 되는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말. 자, 주자는 뭐라 그랬죠? 천지는 생물지심이라 그랬죠. 생물지심. 여러분, 요거 우리가 유명한 말이라고 제가 생물. 야, 여러분 참 멋있는 말이죠. 천지는 생물지심. 이게 주자에 의해서 이게 인이 뭐냐? 주자는 인이 공자는 인을 뭐라 그랬죠? 사랑이죠. 남에 대한 배려. 그런데 주자는 이 남에 대한 사랑, 남에 대한 이 배려를 끝까지 몰고 갔더니 천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천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지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천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생존하게 하는 원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주자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생물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육아적인 생각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육아적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주자가 주장한 성리학적 개념이에요. 성리학의 개념에서 인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이라고 했을 때는 뭐죠? 사랑이고 남에 대한 배려죠. 그런데 노자를 딱 노자의 5장에 보면은 천지불인이라는 이 새로운 말이 튀어나오죠. 천지불인. 천지는 그럼 여기서 인을 어떻게 해야 되죠? 육아적인 해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는 사랑하지 않는다. 어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거는 잘못 해석한 겁니다. 천지는
관심이 없다. 천지는 현상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감정이 없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노자 도덕경에 나와 있는 의미대로 해석하는 것이지 이거를 마치 주자가 말한 것처럼 천지생물지심으로 같이 연결지어 가지고서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라는 것.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뭐냐면은 노자의 도덕경보다도 장자의 책을 4편, 특히 물론 이제 관심이 있는 분은 외편도 읽어도 되고 자편도 읽어도 되지만 장자의 글을 읽어야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천지는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천지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천지간에 수많은 현상이 만물이 작하는 거죠. 만물이. 천지가 있으면 만물이 작한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말 나왔었죠. 원래 이런 것은 만물이 일어난다. 만물이 작한다. 천지지간에는 만물이 저절로 생겨져 있는데 만물이 일어나는데 그 만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비교적 합리적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보지 말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든 아예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비유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 놓으면은 이해를 못 하죠. 만물로 천지간의 만물로 모두 축으로 여긴다. 우리가 이거 배웠죠? 제가 상한론 조문 해석에서 뭐뭐로서 위하고 하면은 A로서 B로 여기다. 생각한다. 이렇게. 만물로서 추구라는 게 뭐냐면 집으로 만든 강아지예요. 집으로 만든 강아지. 어떻게 보면 장난감 같은 것으로 여긴다 이런 소리예요. 이것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천지는 천지간에 있는 만물에 대해서 아무런 유감이 없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감정이 없다라는 뜻에서 불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물로서 천지간에 있는 만물로서 집으로 만든 강아지처럼 여긴다. 자, 짝으로 되어 있죠? 이게 다 대꾸죠, 여러분. 대꾸. 대꾸. 이렇게. 글을 항상 이렇게 짝으로 쓴다 그랬죠. 모든 글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노자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쓴 걸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글 보는데 되게 쉽잖아요. 자, 근데 왜 성인은 불인하다 그랬죠? 성인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개별적으로 누구를 더 친애하고 누구를 덜 친애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무심하다는 거예요. 무심. 백성들로 하여금 집으로 만든 강아지처럼 여긴다. 이게 도대체 뭐냐? 뒤에 가면은 굉장히 멋진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왕필을 이 글을 보고서 왕필의 어떤 천재성, 정말 멋지다 하는 게 바로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지간은 이런 게 뭐냐면은 천지의 작용, 천지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뭐와 같다. 탁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풀무 알죠, 여러분? 지금은 젊은 분은 풀무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부채질을 하거나 풀무 같은 거 막 뭐를 돌려가지고서 바람을 집어넣는 거죠.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50대 이하는 이게 풀무 잘 모릅니다. 시골로 살자면 저희만 해도 제가 이제 58년 제가 개띠인데 저 때만 해도 여러분 서울에서 풀무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옛날에는 불을 지피기 위해서 지금 부채질을 하듯이 어떤 불을 지피는 아궁이 앞에다가 풀물을 막 돌리면은 불이 활활 나옵니다. 그리고
대장간에 가면은 그 불의 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막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중에 풀무예요. 예. 그리고 피리와 같다. 천지 사이에 천지와 만물의 어떠한 그 뭐랄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풀무와 피리와 같다. 예. 이렇게 뭐뭐 이럴 때 호 또는 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때는 현토가 뭐뭐인저 이렇게 강조. 어떨 때는 여러분 뭐뭐이까 뭐뭐이 아니겠는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현토를 정하느냐 하면은 문장의 뜻에 따라서 현토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토를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글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야, 이럴 때는 여러분 그냥 강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 글에서 가장 주체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요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노자다운 소위 말해서 육아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어떠한 인식론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참, 노자는 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허하되 굴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요거를 이해를 하셔요. 이 풀무라고 하는 것과 피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리가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이거 비어 있잖아요. 풀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손잡이가 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대롱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데 여기에 비어 있습니다. 풀무도 이거를 막 돌리는 거예요. 비어 있지만 굴하지 않는다. 이게 애매해요,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자 이런 면에 있어서도 저도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굴이라고 하는 게 비어 있으면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비어 있지만 굴하지 않고 자 움직인다, 작동을 하죠. 필이라든가 풀무가 작동하지만 더욱더 나간다. 이게 뭐죠? 더욱더 바람이 나간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 어떤 작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더욱더 소리와 바람이 배출이 되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원 그러나 백서번에는 문으로 되어 있어요. 문. 근데 문으로 보통 통행본은 다원 말이 많으면 이런 소리예요. 말이 많으면. 근데 어떤 책에는 백서에는 많이 드는 거, 견문을 넓히는 거, 책을 많이 읽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아는 것, 지식에 대한 호기심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지식이 많은 사람들 또 말이 많잖아요. 노자는 말 많은 거 싫어하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요거는 삭국, 자주 곤란함을 당한다. 숫자가 아니라 삭궁이죠. 많이 들은 것, 지식을 많이 넓히는 것은 넓히다 보면 오히려 자주 공공함을 처하니 중을 지키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자, 예전에 어떤 학자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저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냥 가볍게 글을 읽듯이 여러분도 그냥 재미있게 그냥 가볍게 읽는 게 좋아요. 진지하게 공부하고 뭘 하려면은 그 다음에 많이 더 지식이 쌓은 다음에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거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정언, 바른 말은 정언, 약반이란 말이 있어요. 아, 이거 참 멋진 말입니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바른 말은 마치 뒤집어 놓은 것 같다. 천지불인, 뒤집어 놔 버렸잖아요. 은연중에 이런 허위불굴이라든가 동의유칠이라든가 바른 말이 이렇게 바른 말은 마치 뒤집어 놓은 것 같다. 사람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노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이렇게 조금 보는 책에 보면은 한비자 유로에 이 조문과 관계되어 있는 고사가 있는데 왕수라고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거고 다만 한비자라고 하는 이 책은 한나라 유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유안이라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유안은 이제 한나라 때 왕족의 출신이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건 회남자죠. 한비자 진나라 때 그 한나라 때 왕족이었다가 진나라로 가가지고 이 진나라 때 그 당시 이사하고 한비자하고 동문수학한 사람이야. 근데 이사가 이 한비자는 약간 말을 더듬거렸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은 글을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나라 가서 유세를 하려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와서 하려고 하다가 이사가 자기 동문수학했는데 이사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뭐 거의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사가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유로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비자라고 하는 책 지금 전해져 오는 책의 상당 부분은 한비자가 쓴 글이 아니라는 거. 후세의 사람이 썼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비자의 유로라고 하는 그 책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고사, 다문, 삭궁, 불여, 수중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요. 왕수라는 사람이 책 하나를 가득 짊어지고 여기서 가득 짊어지면 대나무로 만든 거니까 굉장히 지금이야 책 한 권이지만 지금 책 한 권을 옛날 거로 하면 뭐 수레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가다가 서풍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람입니다. 왕수도 그러고 책은 야 자네 책 읽는 거 그 필요 없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뭔가 감동이 돼가지고 책을 불사른 뒤에 기뻐해서 춤췄다는 고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자 나왔다. 패러디에서 나왔다. 여러분 매치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이런 경우는. 그러나 그 노자는 옛날 사람들, 소위 말해서 한나라 때 그 이전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남자에도 보면은 해로라는 글이 있어요. 노자를 해석하는 방식. 그러니까 한비자에도 노자에 대한 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비자는 진나라 때 사람이기 때문에 전국 시대 만렵의 사람이니까 한비자는 노자를 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떠한 글 가운데 관자라는 책에 노자의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관자는 춘추시대 사람이죠. 공자보다도 무려 한 150년에서 2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관자가 노자의 글을 인용한 것으로 봐서는 노자는 춘추 시대 공자보다 선배구나라고 우리가 추리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관자는 대부분이 위서입니다. 언제 그것이 이렇게 직립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노자를 존중을 하기 때문에 서로 막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장자 4편 가운데 노자에 해당되는 글들이 덜어 보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노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넌센스예요. 지금 밝혀진 사실로 봐서는 장자보다도 노자라는 책은 원래 후세에 만들어진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 연구 대상이 뭐죠? 황제내경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황제내경 가운데는 상당히 한나라 중기 학자의 글도 내포되어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 후세의 글도 소문편에 들어가 있다. 전국시대의 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려 한 1000년의 세월 속에 알려진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무슨 전설적인 무슨 황제가 글을 썼다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것. 그래서 서로 베끼고 베낀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노자 도덕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도 은연중에 그런 것을 베낀 흔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전문가의 몫이니까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천지와 만물의 이런 관계는 제사에 쓰이는 집강아지. 자, 옛날에는 이게 이제 고대의 어떠한 그 문화를 알아야지 이 조문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집 강아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집 강아지를 소중하게 다루다가 그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때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제사 후에 버리는 것도 미워해서가 아니라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자, 반드시 어떤 것을 사랑하려는 것은 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대 사람들은 춘추 전국 시대에는 상현주의라 그랬죠. 상현주의. 어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나 노자에는 뭐죠? 반상현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사고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때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움이다. 이것이 바로 무의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는 거는. 자, 똑같은 표현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성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럼 무엇인가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의를 위해서 하는 거. 오직 의 때문에 하는 거다. 자, 이게 바로 당위,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위적인 개념. 당위,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주자 철학이죠. 그러니까 노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처신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다른 거예요. 자,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 그것이 의롭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것은 육아적인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 노자에서는 그것 또한 억지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노자는 사고방식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글이라는 게 뭐죠? 인정에 맞아야 된다. 인정에 맞아야 된다. 합치돼야 된다. 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죠. 이게 인위적인 거지만 이게 거짓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자식을 잘 키우고 교육도 잘 시키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행위일 수가 있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러면 애들은 지가 다 알아서 자라.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것은 방치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마치 노자라든가 장자 이런 거 잘못 읽었을 때 어떻게 되죠?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육아적인 교육 방법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게 저도 아닙니다. 참 어렵죠,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 자, 무의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왕필주. 자, 왕필의 용어에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장자의 용어가 있다는 거.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거. 자연에 맡긴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문자, 글자 하나가 중요한 뜻을 갖추고 있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자연 앞에 임이라고 하는 거 맡긴다. 여기서 거의 장자에 나오는 그 문법적인 거. 장자의 글 쓰는 패턴이에요. 행위도 없고 어떠한 것을 조작함도 없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둔다는 거예요. 자연에 맡기면은 행위도 없지만 조작함도 없으면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현상은 어쨌든 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물은
저절로 서로 다스려진다. 고로 불인이다. 자, 요거에 대한 예는 다음에 바로 다음 글에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상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자, 우리가 어떠한 글이라든가 무엇을 이해를 할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비유법을 들어서 이해를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법이 한 열 몇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비유법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자, 인자는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아에서 말하는 인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는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필이 말하는 인은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 천지와 자연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돌아간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립하고 시화한다.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죠. 요 글자. 다시 한번. 이 조자. 조자. 반드시 무엇인가를 조립하고, 지금도 조립이란 말 쓰죠? 시화라고 하는 것은 베풀어서 어떤 은혜를 두고, 누군가의 자선을 베풀고, 애정을 쓰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 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니 이런 소리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좋죠. 그런데 조리, 시화하면은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인의를 나타내는 거죠. 무엇인가를 위해서 조립하고 시화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어떠한 사물 또는 인간의 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꼭 사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도 해당됩니다. 사람의 그 진실성, 본체적인 어떠한 것. 이게 뭐죠? 요 지는 원래 자연에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 물은 여기서도 이것도 표현이 애매모호하죠. 구존하지 못한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그 본체적인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다. 이런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글을 받아서 자 여기서는 여러분 글을 계속 풀어나갔죠. 이렇게 계속 풀어나갔지만 이제 계속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글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을 또 받아가지고 물이 구존하지 못하게 되면은 좋게 써 모든 것을 갖추는 데에 부족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다.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그 표현 자체가 모호한 거죠.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이 이미지가 확 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글쓰기 방식이고 왕필의 어떤 그 방법이기 때문에 자, 물이 모두 구존하게 되면 좋게 써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인가는 여러분 빠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그런 것을 배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다 갖추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떠한 것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제가 그 오래전에 그 조문을 읽고 정말 왕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 요거는 왕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석에서도 이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방식의 글을 썼습니다. 도대체 천지분이라는 게 뭐냐? 근데 왕필의 글에서는 이 천자가 빠져 있는데 그냥 쓰는 게 좋습니다. 천지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불이 수생추이로되 이수 식추하고 천지는 불이 인생구로되 인식구하니. 이거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거 문제는 요 위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구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지부리수 이렇게. 그리고 위는 뭐뭇이 되다가 아니다. 뭐뭐가 되다,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뭇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문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한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경우는 한 조문을 이해하는데 몇 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많이 고민을 해야지만이 누군가 그것을 말해줬을 때 아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이 글을 제가 해석한다고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 글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 의존하게 돼요. 이거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글에 보면은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이 글이 왜 어려운지 굉장히 쉬운 글인데 이 위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글을 끊느냐에 따라서 글이 완전히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천지는 짐승을 위에서 천지는 짐승을 위에서 풀이죠. 꼴을 만들지 않았지만 천지가 하늘과 땅이 짐승을 만들었는데 짐승을 위해서 풀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짐승은 풀을 먹고 꼴을 먹고 자 천지는 사람을 위해서 개를 만들지 않았지만 사람은 개를 잡아먹는다. 이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지불이입니다. 여러분 멋있죠? 실질적으로 현상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도 다 함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찻길도 있고 인도가 있죠. 자, 찻길 가운데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건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찻길을 봤을 때 가운데가 뭐로 돼 있죠? 가운데 중앙선이 있잖아요. 중앙선이죠. 길에 여러분 무슨 줄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전부 다 인위적인 거죠. 이것은 뭐죠? 차가 이리로 가는 거죠. 이 중앙선 넘어가면은 정말 사고가 나죠.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약속. 제도. 여러분 노자의 사상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 현상은 그야말로 양육강식이 되는 거죠. 짐승만이 살아날 수 있고 강자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에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뭐죠? 길이 노자는 첫 장에 도를 가히 도라고 한다면 길을 가히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된 길이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 도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뭐랄까 침범하면 안 된다든가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때 많은 어떠한 도덕이라든가 어떤 사회의 현상이라든가 서로 간의 배려라든가 노자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들은 현상, 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시스템은 사회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실존 교통지 간에 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 길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 뭐 거창하죠. 대도는 무문이다.
대도는 무문이다. 대도는 뭐 들어가는 문이 없다. 여러분 이거 좋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은 원래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길이 없다고 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다 길이 있습니다. 예. 그 길을 놓치면요, 여러분 평생 헤매게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말 이게 말잔치죠. 대도무문. 공자가 언제 이런 말 썼습니까? 공자는 이런 도라는 말도 거의 쓰질 않아요. 예. 일을 얘기해요, 일을. 예. 예. 일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일이 중요하다. 자, 제가 지나가는 길에 얘기편, 얘기라고 하는 책에 첫 번째 나올 때 나온 말이 뭐냐면 얘기에 예. 무불경이라는 말이에요. 무불경. 경치 아니면 없다라는데 집사라경, 집사경. 일을 잡을 때 공경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자, 집사경. 예. 어떤 사람이 일 처리하는 거 딱 보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알죠?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마음을 닦아라. 예, 뭐를 해라. 예, 그거 관념적인 말이에요. 예, 이게 모든 일처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노자라는 거를 제가 장자라든가 노자라는 것은 예,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예, 인생 망친다는 게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내버려 두라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라는 게. 예.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은 그 노자,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은 도덕적이기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예. 평생 어떠한 게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죠. 피곤하고. 예. 스트레스는 진짜 만땅이죠. 예. 자나깨나 죽을 때까지 그냥 공부해야 되고. 예. 그런데 노자는 얼마나 장자는 멋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이여 만물이로되 하늘과 땅은 만물에 대해서 아무런 예, 이게 바로 무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관심이 없다. 예. 구체적으로 나는 너를 아끼니까 살려주고 너는 미워하니까 엎어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은 각자 알아서 그 쓰임에 나가게 된다. 야, 이런 것도 참 멋있죠. 각각 쓰이면 풀은 풀. 예, 풀이 꼴이 짐승한테 소위 말해서 초식 동물한테 먹히기 위해서 나온 거는 아니지만 현상에 있어서는 그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소도 먹고. 예, 그죠? 예, 그래서 막불성 그 요구 조건에 풍성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예, 넉넉하다 이 소리예요. 넉넉할 섬. 예, 섬자입니다. 예. 자, 이게 뭐지?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요런 글자, 요 글자 많이 쓰여지는 글자는 아닌데, 예, 예전에 제가 그 한퇴지 문집을 보다 보니까 이 섬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넉넉할 섬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원은 여기서 나왔다는 것. 예. 왕필에 의해서 예, 요런 식으로 글을 썼다는 것. 자, 요런 글도 여러분, 예, 각적기 소형. 예, 요거, 논어에 보면 각득기소라는 말로 나오죠.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공자 까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공자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누구한테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음식도 그래요. 옷 입는 것도. 예, 음식도 그 장이 아니거든.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게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 적합한 장을 쓰지 않으면 이런 소리에 나와요. 예.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람뿐만 아니라 음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제후가 입는 옷, 공경대부라든가 사대부가 입는 옷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소입니다.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한토화법이 적당하게 쓰여지는 그 용도 그게 바로 각득기소죠. 그 한토화법이
부득기소하면 그 소를 얻지 못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반치가 되고 역치가 되는 거죠. 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다.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은 바로 각 적이라고 하는 거야. 쓰임에 다 적당하게 나갔다. 합당하다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자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만약에요. 이 해가, 은혜가, 자기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면 요 자연에 그대로 맡기지 못한 것이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다 그래서 임자연에 생략된 거죠. 의도성을 가진 거니까 이 노자 도덕경은 의도성이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약간 비판적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 육아적인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들이에요. 여기에 반대에 있는 것은 육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행위도 하고, 물론 그것이 자연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노자나 또 장자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이 이면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잘난 척하고 그 난세에 이르러서 자기 명성을 드러내고 능력을 발휘하다 보면은 제명에 못 찍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거죠. 그 시대에 침묵하는 거. 자, 이 말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역 개사편에 주역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성인은 여천지 합기덕한다. 야, 이거 굉장히 어마무시한 말이죠. 성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이 합쳐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아도 우리 모르잖아요. 하늘과 땅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하늘은 넓고 땅은 받쳐준다. 우리 배웠죠? 중용에서. 바로 성인이 하늘과 땅을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으로서 추구에 비교한다. 천지지간은 그 풀무와 피리와 날피리와 같은 것인죠. 그래서 허이불굴하고 동일유출호다. 이거는 배웠으니까 탁은 이제 배탁이다. 이렇게 그 풀물할 때 이제 돌리고 그러는 거죠. 약은 그 악약이다. 필이다 이런 소리죠. 그 탁약지 중에 그 풀무라든가 이렇게 풀무 이렇게 돼 있을 때 풀무라든가 또는 필이라든가 필이라든가 이렇게 구멍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다 비어 있죠. 이게 다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동해서 비어 있어서 어떠한 사랑이라든가 요건 정이라고 했지만은 애정 그 어떤 애정적인 것도 없고 감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행이 없다.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은 아무런 어떠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한 것이 오히려 궁골되지 않고 움직이는데 다 하지 않는다. 갈진되지 않는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으로 그냥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요와 같은 말들, 공동, 비어있다, 공동, 무정, 무의, 천지 중에 자 탕연이라고 하는 게 뭐냐? 호탕하다 이런 소리예요. 호탕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해관계에 묶이지 않고 호방하다라는 걸 쓰잖아요. 아, 저 사람 참 호탕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그런 말 쓰죠.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럴 때는 형용사로서 임자연 자연에 맡기는 데에 아무런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없다. 이런 소리죠. 자연에 맡기니 이렇기 때문에 불가득이 있고요. 궁하지 않는다. 불가득이 궁. 그것은 마치 탁약과 같다. 이렇게 왕필은 해석을 했습니다. 왕필의 해석이 굉장히 잘된 글이고 여기에서 이 글의 주제는 결국은 뭐냐? 허이, 불굴,
동의, 유출 앞에서 말한 대로 여기 있죠. 죄송합니다. 허위 불글 동의 유출 이게 이 글에 어떻게 보면 주제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글을 검색하다 보니까 요건 어떻게 보면 쉬운 글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잘못 해석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요게 뭐냐? 여러분 요런 거 제가 그 상한론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의 글을 많이 썼죠. 이렇게 유 또는 및 이렇게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이런 소리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긴데 사람이 여기서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행위하면 할수록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자연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할수록 하는 것만큼 더욱더 자연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이 여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위입글을 받아가지고 뭐뭐 하면 할수록 자연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자연사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사물들은 그 나쁜 점, 추악한 점, 나쁜 점을 가지게 된다. 뿌리게 된다. 나무 심듯이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여러분 이것도 조도 노을조도 있지만 그릇될 착, 뒤섞일 착도 있다는 거. 그 말들이 여러분 말들이 거기에 뒤섞이게 된다. 그럼 어지러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여러분 저도 이 글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제가 물리를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노자의 물리가 안 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와 같은 거에 따른 구체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람이나 현상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그 나쁜 점들이 거기에 남게 되고 어떠한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말들이 거기에 뒤섞이게 된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니죠, 결국은. 자, 그리고 여러분 사가 뭐냐? 사가 뭐고 물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대학에서 배웠죠. 사유종시하고 무류본만하니. 자, 이것을 구분해도 되고 이 물 가운데에 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다. 자, 일 가운데 어떠한 나쁜 점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의 소지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일 처리가 해결되지 못하고 말이 안 된다. 불온이라고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억지다. 억지스럽고 이치에 합당하지 않게 되니 반드시 이와 같은 이게 또 어렵습니다. 그 왕필에 보면 이 숫자를 자주 쓰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것이 바로 궁의 경우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우이다. 반드시 이것이 바로 궁해지는 거다. 자, 탁약하되 여기서도 이 숫자가 있어요. 본문에는 그냥 불여 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탁약하되 중을 지키면 궁진함이 없다. 궁석해지고 다함이 없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기인물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예,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노력해 되면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는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버리고 물의 이치에 따르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여러분, 이거 멋진 말이죠. 나를 버리고 물을 따르면, 자, 여기 허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버린다는 게 어떻게 해야지 나를 버리죠? 여기 자연에 그대로 따른다는 것. 물의 이치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임이은, 여기서는, 임, 자연지리. 자연의 이치에 그대로 따르는 거죠. 여기 무슨 허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공부하지 않으면은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지 못합니다. 자연의 이치도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경물 취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지식을 쌓아야 되느냐? 결국은 어떠한 이치, 자연의 이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공부를 해야죠. 무조건 하고, 여러분, 맡긴고, 물에 맡깁니까? 어떻게 맡깁니까? 여기 다스려지지 아니함이 없다 그랬죠. 이게 바로, 허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착실하게, 예를 들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쌓아나가 있냐? 경물해 나가 있냐? 물마다 격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일조의 활용관통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것이 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공부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쌓여서 다른 것도 적용할 수가 있죠. 이게 자기가 뭔 줄 알고 여러분 물에 맡깁니까? 우리가 왜 한의학 공부를 하고 본초 공부를 왜 하죠? 결국은 물의 이치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그 말은 참 부드럽고 매끄럽고 멋있지만 치열성이 빠져 있습니다. 인간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현상이나 공부에 치열해야 되는 이유가 빠져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물의 이치에 따라서 한다는 거. 그러나 물의 이치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맡겨버리면 됩니까? 아니죠. 각 분야의 현대에는 어떻죠? 더더군다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죠. 만약의 경우, 자, 그 다음에 참 재미있어요. 만약의 경우 그 탁약이 풀모라든가 피리가 소리를 만드는 데 뜻을 두게 되면 이때는 현토가 면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야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저 같으면 쓰지를 않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막 썼어요. 이 현토가 중요해요. 왜냐면 약자가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직자로 봤거든요. 이럴 때는 약하면 그 다음에 직자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 현토는 반드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건이 돼요. 탁약이 소리를 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의도를 두었다면 이런 소리예요. 탁약이 이것은 좋기 그 피리를 부는 사람의 요구 조건, 피리를 부는 사람의 요구에 공조하지 못하게 된다.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소리에 이것이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피리를 부는 사람의 요구 조건에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여러분 이래서 후세에 소위 말해서 유가들이 노자 사상을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긴다라는 것만 있지 여러분 자연에 맡긴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결국은 그 과정이 서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 유가는 현실 정치에 적극적인 거는 현실과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둘이 아닙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가들은 공부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공부를 왜 하냐? 마음을 닦아서. 이것은 후세에
다 육아를 잘못 평가해서 마치 공부는 수신하는 책이다. 내 몸을 닦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현실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